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12월 9일 금요일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리오프닝 주식들하고 또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되는 섹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리오프닝 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 10월에서 11월이 넘어오면서 바로 중국의 변화를 감지해 드렸고요. 중국은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 완화를 내년 2분기가 아니라, 그것도 1분기가 아니라 올 연말부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와 더불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얘기 드렸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주들 그동안의 바닥에서 지난 12월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또 지난주 2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 라인에서는 아모레지 지난주 국고초에서 또 우리 회원님들 매수도 다 시켜드리고, 뭐 사실 지금 벌써 오늘 보니까 한 10%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닥치고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수 의견 드렸던 코스맥스가 오늘 11% 올랐습니다. 뭐 추세 타고 정상적인, 그리고 상당히 강한 매집도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인데, 자, 오늘 이 화장품주들 또 이 리오프닝 주식도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좀 주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공, 여행, 면세점주들도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추가적인 모멘텀도, 왜냐하면 여기 뭐 항공, 여행이나 면세점 이런 쪽은 사실 중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오늘 2차전지주들 하락이 있었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그죠?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 SDI가 거의 뭐 6% 넘게 떨어졌고요, 그죠? 반대로 반도체, 저는 이 앞선 종목군들, 뭐 삼성 SDI하고 최근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도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미 매도했죠. 사실 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반도체는 지금 바닥이고, 메타버스 다음 주에도 아바타 2가, 그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상당히 저평가고요. 23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재건주 관련된 이슈도 생기면서, 정말 드디어 오늘 제가 재건주 3인방은, 그죠? 제대로 전략을 또 드렸습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드리고, 그 중에서 살아남을 놈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국고초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한국경제TV 아침 9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일요일 오전 9시 똑같은 시간에 이제 재방송도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렇게 사실 특별한 모멘텀은 좀 없었다. 다만 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매주 전날에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봐두십시오. 뻐꾸기 주식에다 올려드렸는데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있습니다. 이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최소 2주 이상의 실업수당을 신청한 거, 그죠?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167만 건입니다. 고용시장의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용시장이 상당히 냉각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튀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이거를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영향으로 미증시 반전 나왔고, 오늘 우리 증시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2400이 여기입니다. 240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반발 매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받치거나 매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오지는 않지만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 특히 그 주인공이 리오프닝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사실 이번 주는 시장이 큰 방향 잡기 힘들었고요.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 미국의 CPI, 그리고 FOMC 13, 14일에 있을 CPI하고 FOMC, 이거를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큰 12월에 큰
분기점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선 리오프닝 주식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지난 그 국고처에서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주에 중국이 방역 조치 완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중국은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PCR 검사가 대부분 이제 신속 검사 이쪽으로 대체되는 거를 기대했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PCR 검사 폐지 소식이 있었고요. 뭐 일부 기관, 뭐 중환자들이 있거나 뭐 이건 좀 고령층 계시는 뭐 이런 곳이나 일부 기관은 제외하고는 PCR 검사 폐지하고 PCR 음성항의 제출도 폐지한다. 그죠?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 과도한 봉쇄는 하지 않는다. 네. 제가 지난번에 요걸 하나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난 11월 초에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매주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2일이었고요. 11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뭐 수출 수입, 여기에 뭐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뭐 밑바닥에 이 땅을 파고 있는 중인 것이죠. 4분기에 중국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 이후에 백지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됐죠. 그죠? 자,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자, 이번 주에 나온 얘기인데요. 중국 정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로 상향했습니다. 그죠? 예.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 성장률 회복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방역 정책보다는 경제 회복에 힘쓸 것이라는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전에는 이런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중에서 화장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모레퍼시픽을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때가 여기입니다. 10만원 아래. 우리가 내년 23년에 가면 되돌아보면 아모레퍼시픽, 왜냐하면 이것이 리오프닝 주의 거의 대표 종목이거든요. 특히 중국 관련한 섹터에서, 소비 관련 종목군들에서 10만원 아래 주가가 있을 것이다. 이게 10만원이었습니다. 이거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추가도 하시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14만원입니다 14만원. 하지만 저는 20만원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 후속으로 제가 지난주에 아모레지, 물론 지난 11월 초에도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파란 블록 보이시죠? 자, 이 자리는 바닥을 이미 찍은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 매수거나 신규 매수해야 된다. 이때 가격이 26,000원, 7,000원이었고요. 지금 35,000원, 6,000원인데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오늘 9% 정도, 오늘 한 플러스 10% 올랐습니다. 오늘 아모레지에 대해서는 뭐 관련해서 거의 탑픽, 뭐 대부분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모레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수급 박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 11월 달 이후에 이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 11월의 거래량. 이 11월의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11월 달의 거래량입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11월부터는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빨간 블럭 보이시죠? 이건 거래량이고요. 이건 양은 블럭입니다. 이건 매집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파란 블럭 한 칸은 약간의 매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는데 거의 매집이 계속 이루어졌다. 특히 어디서? 연기금이 정말,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모레지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매집이 시작된 게 11월 초입니다. 대략 한 11월 1일부터죠. 여기 4만 주 땡기는 시점, 이게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 중간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숨고르기를 보였던 지난 11월 말,
여기도 계속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얘는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레지도 얘기 드렸죠.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 그죠? 자, 올해 아모레지의 영업이익은 대략 2,40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2배 정도 되죠. 4,000억대. 특히 여러분들 잠깐만 보시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게요. 실질적 사업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죠? 예. 아모레퍼시픽도 올해 바닥치고 내년에 크게 돌립니다. 이게 23년 전망이거든요. 이번 3분기에 아모레퍼시픽이 적자였나요? 잠깐만요. 2분기 적자였어요. 2분기에 보이시죠? 195억 하고 야, 정말 유례가 없던 분기 적자인데 이때가 최악이었고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뻐꾸기에다가 이런 내용도 좀 올려드렸습니다. 뭘 올려드렸냐? 중국의 이 Z세대가 이 방역 완화에 화장품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죠?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마스크 안에서는 기초 화장품, 하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품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 Z세대의 화장품 보복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전망.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턴어라운드는 내년입니다. 그거를 지금 미리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아모레퍼시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코스맥스 매수 의견을 드렸죠. 언제? 이날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코스맥스입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이때가 얼마입니까? 대략 6만원이었고요. 오늘 11% 또 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의 실적도 한번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9만 주를 버렸고 반면 외국인 기관계, 특히 연기금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들인다고 그랬죠. 미국 법인에 이어서 중국 법인 실적도 바닥치고 돌릴 것이다. 중국의 봉쇄 완화가 실질적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예. 코스맥스입니다. 예. 얼마나 떨어졌느냐.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대략 한 13만원, 14만원입니다. 예, 지금 7만원입니다. 여전히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자, 애경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애경산업이 최근에 11,000원대에서 자, 이거 계속 보유하시라고 그랬죠. 지금 2만원 왔습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서 한 종목 한국콜마. 이거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가 아모레지와 코스맥스의 후속으로 좀 한번 보셔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콜마 홀딩스고요. 한국콜마 요겁니다. 한국콜마. 예. 지금 대략 가격대는 한 4만원 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얘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 한국콜마도 사실은 그냥 매년 정말 오랜 시간 떨어졌죠. 여기 2020년도는 코로나 때였고요. 그리고 나 좀 살아나다가 중국은 사실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3년 동안 계속 문을 걸어닫고 제로 코로나를 외쳤는데 제로 코로나를 이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주가가 얼마냐? 6만원이었고요. 지금은 여전히 뭐 3만원 초반 왔다가 지금 4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자, 한국콜마도 다른 화장품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면세점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여기 항공주더라고요. 뭐 여행주, 면세점주들. 자, 중국도 리오프닝을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쪽 뭐 항공여행 면세점은 이 여행 산업이 이제 본격화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 국제선, 지금 항공업계 같은 경우도 국제선 비율이 지금 한 700% 전달 대비해서 11월 기준, 10월 기준으로 11월에는 700%나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일본 노선도 뭐 많이 가지만 여기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포기하고 그 다음에 대만도 10일부터 3년 만에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대만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텔 신라도 지난번에 여기 실적 이슈 때문에 면세점 실적이 최악이다. 그때 제가 거꾸로 역으로 사야 된다라고 그랬죠. 시간 지나면 이거 왜 그런지 알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매수 의견도 드리고 추가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때가 64,000원, 5천이었고요. 지금 8만원입니다. 거기서 못했으면 여기 7만원대도 주식을 샀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은 8만원에 와 있습니다. 더 간다라고 봐야죠. 여러분들 항공주 한번 보십시오. 지네요. 지난번 이 자리, 여기 급락했던 자리, 여기가 뭡니까? 이거 왜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기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뭐 진에어가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다.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것이다. 자금 경색에, 그죠? 지금 신용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영구채 상환하면서.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그러죠. 대주주가 변경이 됐으니까. 자, 한진칼이었는데 대한항공으로. 한진칼은 현금이 없어요. 대한항공 돈이 많아요. 돈 걱정이 없는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발행했던 영구채 상환한 거예요. 제가 이 악재를 거꾸로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때가 얼마입니까? 12,500원입니다. 지금 15,000원입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뭐 18,000원, 2만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주항공 보십시오. 지난번에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 상장되는 거 이슈로 해서 그런 우려감에 한번 급락했던 바로 이 자리. 이게 언제냐면 11월 22일입니다. 이거는 받아쳐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건 정말 땡큐였어요. 마이너스 20% 넘게 떨어져 출발했거든요. 이게 9,000원이었고요. 지금은 14,000원입니다. 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 7,900원대에 다 받았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LCC 저가항공사 중에서는 1위입니다. 1위. 그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지 않을 땐 나쁘지만 항공기 투입 대수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나기 시작하면 가장 또 좋아져. 그래서 지금 저가항공사들 LCC, 제주항공, 진에어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전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주식들 중에서 화장품은 중국하고 좀 매치하는 거고요. 항공, 여행, 뭐 면세점 이런 쪽은 중국 플러스 리오프닝 이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뭐 경기가 불황의 침체. 하지만 이 불황과 침체 이후에는 뭐냐면 경기 부양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들이 단기적으로는 아까 화장품도 그렇지만, 그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CPI와 함께 FOMC 이 분기점까지 오히려 주인 없는 곳에서 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변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추세적으로는 저는 좀 더 간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지금 장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어도 내년 2023년 그죠? 1분기까지도 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오늘 하이브가 드디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거 엔터 쪽에서 하이브입니다. 그렇죠? 네. 자, 리오프닝 주식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화장품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리오프닝 주식들은 단기적인 분기점은 다음 주 CPI하고 이 FOMC. 자,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성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요거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1분기까지 턴어라운드 기대가, 왜냐하면 미래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오늘 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오늘 아까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3%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오늘 6% 떨어졌습니다. LG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삼성 SDI입니다. 오늘 삼성 SDI도 거의 7%나 급락했고요. 포스코케미칼도 오늘 5% 넘게 61선이 깨졌습니다. 이 이유는 현대차 몇 가지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중국산 배터리 CATL 이 배터리를 내년도부터 더 적용해서 쓴다. 이게 악재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2%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한 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바닥을 잡고 있다. 이거는 내년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좀 열고 보는 게 맞죠. 여기에 현대 요거 한번 보시죠. 오늘 재건주들이 갑자기 조금 꿈틀대기는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요건데요. 푸틴의 최측근, 네, 푸틴의 최측근, 네, 대통령 행정실, 그리고 대변인, 크렘린궁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 있네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되겠죠.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의사만 정확하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 분쟁은 지금 당장이라도 중지될 수 있다. 이 이슈로 재건주들이 끔찍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제가 밀어드렸던 건 뭐냐, 현대 건설기계. 사실 지난번 여기 바닥치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흐름은 깨지진 않았지만 차익 실현했어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 역시 마찬가지 오늘 좀 빠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가장 못 올랐던 주식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그죠? 현대 에버다임이 튀어 올랐습니다. 11% 튀어 올랐죠. 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러니까 최근에 네옴시티 갖고 사우디, 여긴 끝났어요. 네옴시티 이거 끝났어요. 예, 하지도 않지만 재료같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오프닝 외에 다음 주에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메타버스, 그 다음에 재건주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죠. 사우디는 모멘텀이 끝났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주 뿐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에 종전의 어떤 이런 싹이 트지 않을까, 또는 종전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아무튼 그런 군불은 떼고 있습니다. 재건주. 하지만 이건 전체 시장과 매치됩니다. 그죠?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리오프닝 외에 메타버스, 재건주,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의 바닥 탈출 가능성. 그래서 한번 이건 다뤄드리겠지만 아마 1월 달에 아마 이슈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약 바이오는 1월 달, 내년 1월이죠. 예, 내년 1월. 내년 1월에 1월 며칠이더라? 1월 10일인가요? 예, 23년입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순환매 영향을 좀 주게 될 것이고 말이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종목 장세로 계속 흘러가면서 큰 분기점은 CPI와 FOMC가 만들어 줄 것이다 봅니다. CPI 전망은 클리브랜드 여는 전망으로 사실 전달 대비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 리오프닝 주식들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소개드렸던 종목군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저는 더 오른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리오프닝 주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 다른 쪽은 못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이 순환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포트를 조금 다변화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외 섹터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 여러분들을 12월 한 달 동안 잘 노림수를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